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교육 최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오늘 소개해보죠. 하이킥의 경제브레인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 외모로 디스를 당하셔가지고. 아, 그래. 외모론이 어저께 굉장했는데, 네? 그 사람들 눈이 그 외모에 대한 눈이 좀 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을 부르셔야 되는데 어제 출연진 잘못 부르신 왜요? 누가 섭외했어요 어저께? 아니 본인들이 최양호 고문이랑 방송하고 싶다 그래서 어제 함익병 평론가랑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저희가 부른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여튼 이놈의 인기는 뭐 이렇게 높은지 몰랐는데 하여튼 네. 외모로 어저께 한 방 근데 먹었어요. 어제 그 머리 때문에 이제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벗겨졌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사진이 그 지난 선거 때 총선 때 썼던 그 예비 선거 때 썼던 그 사진 아닙니까? 아, 그건 그 아니죠. 서초에서 떨어졌을 때 말. 아. 예비 선거에 떨어졌을 때 그때 쓴 사진 아니에요? 아, 예비 선거에 이제 쓰려고 네. 아주 대한민국의 굉장히 그 유명한 잡지에서 네. 그때 제가 방송 활동 많이 할 때니까 네. 이제 뭐 많이 그 평가를 해주시느라고 잡지에 나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누구하고 같이 붙으셨죠? 이해운 대표하고 조윤선 전 장관하고 그렇게 경합을 붙으셨죠?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답하기 싫은 거는 그냥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대답 안 하면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네. 기자들 사이에선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정명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아의 고수.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모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팟캐스트도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프로필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부모 모임 대표. 반값 등록금입니까 지금? 그게 이제 딱 5년 전에 주요 이슈였죠. 그러니까 5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때 네. 대단히 이슈였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면서 반값 등록금은 없어지고 그 뭐 이제 장학금 제도로 좀 바뀌었죠. 네. 이제는. 네. 지금 뭐 그러면 자녀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까? 큰애는 벌써 졸업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도 이슈가 조금 반은 사라졌지요. 작은 애 한 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네, 세월이. 그땐 딱 둘이 자녀가 다니면 관심이 세지고. 관심이 세지고 자녀가 없으면 관심이 없고. 아, 근데 그것도요. 네. 남자들은 군대로 이렇게 돌려막기가 됩니다. 저는 네. 남자만 둘이거든요. 네. 사내만. 근데 여자들인 경우에 학부모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여자들인 경우는 진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일부러 휴학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연년생이면 더 그냥 그럼요. 아.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 돌려막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군대 돌려막기. 최영 고문도 아드님이 두 분이잖아요. 네, 지금 뭐 다들 졸업하고 한 사람만 이제 대학원에 있습니다. 아, 뭐 그래요? 그럼 이제 대학원이면 다들 뭐 저 장학금도 좀 받고 네. 자기도 벌고 그래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 저기 뭐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먹고 살 거는 네가 낚아라. 아니, 제 지론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럼 등록금 한 번도 안 대주셨어요? 왜 안 대줬겠습니까? 대줬는데 뭐 대다수는 자기들이 좀 뭐 잘난 아이고 여기서 지자랑이 야, 이거 왜 이러시는 거 오늘? 아들만 보면 뭉클해져서요. 아우 이뻐 죽겠어요. 장가를 아직 안 갔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오늘 많이 준비하고 오셨어요? 오늘은 뭐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진검승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진검승부가 된다. 사실은 정명수 시사평론가께서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굉장히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러면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다짐입니까? 보수의 진면목보다는 뭐 그 중도의 제대로 된 면목. 중도의 제대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정말 힘든데 내공이 정말 세셔야 가능한데. 중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변호인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도 특검의 논리라면 청탁, 부정청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명수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 삼성 대기업,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기업의 변호인단들이 자기 오너를 모시는데 이건 에라가 아닌가.
어쨌든 재판이라는 과정은 판사를 누가 더 설득시킬 거냐, 논리와 인간미로 설득을 하는 과정인데 전혀 전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했다. 물론 대표 변호사 나중에 송호철 대표 변호사 사과를 했는데, 예, 태평양 대표 변호사 네네. 사과했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이 경우가 다른 거거든요. 오늘 딱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어제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간담회는 경기 활성화, 경제 부양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업의 아이템 수출 뭐 이런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그것에 대한 협조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삼성은 다 아시겠지만 삼성물산하고 제이모직하고 합병 과정에서의 철저한 이건 이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과 관련된 사적 이 부정, 불법적인 대가성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안가에서 만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만남은 공개적으로 저는 뭐 공개적으로 만나서 우리 국민들이 아 현대차가 중국의 배터리 수출이 주로 하는데 요즘 밀리고 있구나 이런 몰랐던 얘기도 나오고 저는 뭐 풋풋한 과정이었다 그러는데 전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쪽의 변호인단의 에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철저히 계산된 발언인 것 한철 같아요. 의원? 이게 거꾸로 계산했다? 예, 이 원래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재판도 네. 전략이거든요. 또 상대방을 그렇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리느냐 이것도 전략인데 사실 삼성 변호사인단 입장에서는 모든 대통령들이 그동안 대통령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실 재벌들하고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공개적인 면담을 했지만 또 따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변호인단에서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바로 또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무섭죠. 그러니까 바로 또 이제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치고 빠지는 작전 완전히 계획된 발언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예, 최영훈. 외신들에서 제가 체크한 건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이재용의 무죄론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쪽 기사 내용을 보면 480시간 이상 법정에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증거를 못 낸다. 이런 거에 조금 고무돼 있는 상태에서 어저께 조윤선 장관이 또 무죄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뭐 한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전략을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에라 중에 에라죠. 진짜. 왜 그렇죠? 아니 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데 그거를 갖고서 부정청탁이라 그러면 그 대한민국 국민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로 무슨 뭘 주고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 먼저 얘기하는 거죠. 부정청탁이란 내가 뭘 갖고 가서 이거 좀 꼭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애로사항이 뭡니까? 물어보는 상태인데 이거를 뭐라 그러면은 저는 진짜 뭐 정명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진짜로 뭐 에라입니다. 에라 중에 근데 이제 에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철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언론에 보도 나온 거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정원 두산회장이 신고리 5,6kg를 중단하면 우리가 힘드니까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기계를 공급하는 중공업이 어렵다. 어제 호프데이 때 나온 발언 그렇죠. 얘기하신 거죠? 그 얘기죠. 그러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해외에서 나가봐야 되겠다. 해외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본인들이 어떻게 민원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원자력 5,6호기가 만약 중단돼 버리면 두산중공업은 이제 어마어마한 타격을 보게 그렇죠. 되고 정부 세금으로 아마 보상을 일부 해줘야 될 겁니다. 해주게 되고 자기들 해외로 나가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일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일 수 있는 점도 없잖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판사의 눈높이는 예, 정명수 정말 평론가. 평범한 이제 개인의 자기가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양쪽 주장을 듣는 건데요. 근데 사실 판사도 인간인지라 언론과 여론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과연 국민들이 삼성 변호사의 그 발언을 어떻게 느꼈을까? 저는 뭐 조만간 이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는 건 공개적으로 만나고 맥주잔 부딪히고 물론 이 정권은 사실 편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랑 반대로만 하면 돼요. 여기 혼자 밥 먹었으면 여기 팔 걷고 비서관들하고 밥 먹으면 뭐 인기 올라가는 거고 저쪽이 안가에서 몰래 만날고 뒷거리 할 때 여기는 공개적으로 맥주잔 부딪히면 인기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고 삼성 변호사가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예, 한철 의원. 우리 저 뒷배경에도 나오지만
호프타임에서만 공개적으로 했어요. 아, 물론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서 따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청와대 그 대변인을 통해서만 저희가 일반 국민은 들을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걸 생중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런 그 사진 찍는 포토타임에는 좋은 얘기들만 오가고 사실 하는데, 그런 좋은 얘기를 한 것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두 분은 에러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번 던져는 볼 수 있어요. 충분히 판사한테 아니 우리도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꼭 그 나쁜 선상으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다 있다라고 한번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고 그다음에 사과했죠. 근데 예, 이제 참.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저께 대통령이 박용만 회장한테 지난주에 손주 보셨다면서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며요. 그러면 그건 개인 사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이에요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삼성 변호인의 논리라면 논리를 그것도 그대로 개인 사찰이다. 그렇죠. 개인 사찰이죠. 예. 왜 대통령이 개인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 사람 살아가는 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가 내가 보기에 한 7대3 정도로 섞여 있는 상태고 근본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죄론이 조금 나오고 어저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고무되어 있는 사안 같은데 지금 뭐 자기 재판에 아주 중점적으로 이제 정신 차려서 해야죠. 이제 곧 이제 공판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예, 이제 축구의 예를 들면요. 축구의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요. TV에 많이 안 비칠수록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수는 TV에 안 나오는 건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인데 마찬가지로 삼성은 지금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재용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공격적 자세가 아니라 이거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미르재단, K스포츠단 이게 돈 준 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뭐 말 사는데 지원한 거는 아주 이미 판명이 국민적 재판은 판명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톡톡 튀는 발언들을 해서 국민이 거슬리는 거는 아까 말한 국민을 축구처럼 열받게 하는 거죠. 이거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에러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비를 해야 되는 거지 삼성이. 삼성 입장 편을 제가 들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튀면 도움될 게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한초 의원께서 지금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뭐 짧게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판은 여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재판은 그렇죠. 사실관계와 그 법리적인 논리로 하는 거지 여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삼성도 여론을 좀 활용하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부도 사실은 그런 거와 무관하게 여론과 무관하게 그 사실관계에서 재판을 해야죠. 많은 여론으로 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될 일은 엄청 많은 거죠. 좀 그것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영호 고문께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 손주 이야기가 어제 또 뭐 나오고 그랬잖아요. 박용만 회장, 구본중 부회장 피자 이야기도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CEO 피자 CEO라 그래서 뭐 네. 좋은 일 있으면 꼭 피자 뭐 이렇게 직원들한테 또 임원들한테 나눠주는. 네, 그거 돌렸더니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다. 좋죠. 뭐 그런 얘기를 했죠. 회장님이 그렇게 해서 사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부분들 좋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뭐 저 야구한 얘기, 그다음에 저 정용진 그 신세계 부회장한테는 테슬라 그 1호차 사시지 않았냐. 그거 팔았는데. 그거 팔았어요. 정의선 부회장한테도 양궁협회 오래 하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송경식 또 회장한테도 뭐 맏형으로 좀 잘해달라 등등 얘기들을 많이 하신 걸 보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어저께 왜 군대에 가서 짝대기 하나 갖고 오면 하고 그 분위기가 있는데 병장이 처음에 가면은 식판 해갖고 밥 갖다 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저께는 대통령이 술을 따라 그거를 날르는 게 장관급들이 날라서 갖다 줘. 일단은 계급장 떼고서 하는 분위기였다 생각합니다. 지금 병장한테 식판 가서 밥 타다 주는 군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언제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보고관님한테 아주 혼납니다.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병장이 짝대기 하나 들어온 친구들한테 안 해요? 신참들한테? 그거는 이제 각자 먹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네, LG 맞아요. 구본준 부회장이 피자 이야기 했잖아요. 네, 사실 이제 해외 사업장도 뭐 잘 저기 하고 그러면 피자를 돌리고 막 3-4일씩 걸린다. 이제 어제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예. 한번 피자 한번 돌려보라는 식으로. 네, 근데 사실 미스터 피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피자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구본준 회장은 지금 그 LG와 그 도청 사건도 있고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LG화학 불법 도청 사건 때문에 지금 사업장이 난리가 나고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피자 돌렸더니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혹시 이번에 그 노조한테 피자 돌릴 수도 있겠죠, 내일. LG화학 아이 노조가 안 받죠. 지금 LG는 정말 실수한 거예요. 실수를 해도 큰 실수를 한 거죠. 이 기업 문화가 사실은 최순실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이 진짜 여러 곳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재벌 쪽에서 이 불법 사찰이나 이 도청에 대한 이러한 마인드를 아직 남아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 그리고 그게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 수도 심각합니다. 있는 거 아닌가 피자 이야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어저께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하든 아니면 뭐 보통 브리핑을 하든 좀 사과를 분명하게 경영진에서 좀 했는 게 맞았다. 어저께 분위기는. 뭐요? 피자 얘기하면서 피자 돌렸더니 회사 분위기 좋아졌다고 그거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그 아마 도청 사건에 대한 보고가 문 대통령한테 들어가기 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그렇죠. 원칙에 의해서 또 자연스럽게 행동하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이 그래도 문제대로 빨리 어저께도 우리가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제 외모를 넘어가면서 했지만은 빨리 경찰이 조사를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할 거 사과하고 또 인화의 LG 다시 제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다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라면 한철이요? 우리 정평론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라면 일단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야죠. 일단 10년에 끼쳐서 죄송하다. 그럼요. 왜 네. 우리 경영진은 그런 적이 없는데 정확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국민들이나 정부에 10년 안 끼치더라도 하겠다라고 어저께 한번 멘트를 했으면 그럼요. 웬만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대응을 예, 잘했죠. 그런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이거 얘기했어요. LCD 국산 장비 개발하는데 중소장비업체하고 재료업체 지원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좀 지원해줘라 얘기했어요. 그 사실은 그 LG LCD가 지원하면 안 되나요? 이게 청탁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요거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발언의 팩트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예, 정명수 평론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이쪽 중소기업 업체들의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도 그 해외 진출 시에는 중소기업 업체들을 공동 진출하고 상생 협력하는데 하는데 정부도 관심 가져달고 좀 지원해달라 이런 차원이지 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 대목은. 뉘앙스가 좀 그렇게 들려서 물론 예. 뉘앙스는 그렇게 들려서 예, 제가 한번 국민들이- 확인을 예. 해봤어요. 팩트. 아, 예. 국민들이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피자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만약에 사과를 안 하고. 노조련님처럼 자기 산하에 있는 협력업체, 중소협력업체를 정부에서 지원해달라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논리가. 어제 하여튼 LG는 하여튼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송경식 CJ 회장은 푸근하다고 했고요.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은 기대된다. 이걸 또 페이스북에다가 안 하던 페이스북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맥주 맛도 좋고 음식 임지호 셰프의 음식도 좋았다. 이제 뭐 일단 자기도 마음을 열겠다는 표현인 것 같고요. 어저께 뭐 건배사 나온 것도 기사에 나옵니다만 다들 국민 경제를 위하여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뭐 재벌 총수들이 위하여로 화답을 했다는데 네. 제가 보기에 재벌 총수들이 한 위하여는 그런 뭐를 위한다는 그게 아니고 위하여 우리가 고용하겠다. 그 소리로 어저께 들렸다는 게 이제 주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미시네요. 위하여. 위하여. 왜 위하여.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요즘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어갖고 그건 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 박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철이요. 어제 만나는 기업인들하고 오늘 만나는 기업인들하고 음식도 틀려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만나는 기업인들의 의미는 힘내서 함께 가자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고 오늘 만나는 기업인들은 갈등을 끝냈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이거는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죠. 네, 브리핑을 오늘 해서 누구 그렇게 한 거예요. 참석하죠?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진그룹 조원태, 그다음에 권호연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민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다 현재 뭐 재판을 하고 있거나 형제간의 싸움을 하고 있거나 뭐 계속 문제를 일으켰구나 뭐 이런 기업들이 주로 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최순실 사태랑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오늘 주로 많이 배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하다 보니까 이제 홀수짝수로 예, 이제 하다 보니까. 갔는데요. 아 그거 진짜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의무르양으로 연계돼 있는 분들이 모여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다 보니까 뭐 그거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13579, 2468. 뭐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였고요. 현지는 근데 조은태 사장이 참석했네요. 조양호 특이하게. 회장이 이제 지금 뭐 조사받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조사받고 지금 있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던 분은 이제 정몽구 회장, 네. 그다음에 김승현 회장, 그다음에 조양호 회장인데 건강이라든가 뭐 재판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참을 하셨고. 조양호 회장 그거죠. 회사 돈으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그렇죠. 10억 인테리어. 네. 10억 인테리어. 예. 아마 할 얘기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본인 집을 한 거니까 네. 아드님이 대신 가서 하면 아버지가 한 일에서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야. 왜 그러셨냐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거 아버지가 하신 일에서 저는 잘 모르는데요. 대답하기 좋으니까. KT 어제는 이제 포스코 예. 회장이 들어가 있고 오늘은 KT 황창규 회장이 들어가 있고 두 네. 분은 또 논란이 좀 있는 분들인데 또 이렇게 버젓이 들어가서 대통령이랑 맥주 한잔 마시고 밥 먹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말하기 좋으신 분들 얘기가 두 가지는 분명히 그 뭐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다. 1번 평창 올림픽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가의 대사를 치르고 있으니 근데 거기에는 뭐 KT나 사실 포스코가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KT는 뭐 워낙 2015년부터 자기네들이 공식 후원사를 했지만 네. 근데 기업 우리 좀 모자르잖아요. 근데 많이 모자르죠. 예,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뭐 토탈로만 보면 3천억인데 현물 출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폐막식 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이제 가면은 다 모이겠지만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비공개 석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지 않았었느냐 그런 얘기가 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기금 모금 행사였을 수 있다. 어제 호프데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수 평론가. 저는 이제 뭐 아까 뭐 안천 논설위원이 2부는 비공개였다. 근데 저는 뭐 당연히 비공개는 해야 공개 비공개는 해야 되고요. 어쨌든 공개는 이제 세레모니 성격이 강한 거고 기자들 없는 데서 서로 근데 어쨌든 이게 기업 대 기업의 1대1 만남이 아니고 기업인들과 저는 이게 이틀로 나눠서 한 것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30명 모셔다 놓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0개 이내 업체하고 이렇게 기업과 만나면 그 기업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직의 청와대 대통령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 기업인들이 이런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일회성에서 끝나면 안 되고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줘야죠. 이게 뭐 이제 대통령이 만났으면 서로의 가닥이 잡히면 이제 실무진들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가닥이 나오면 다시 또 이런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서 저는 뭐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데 사실 뭐 현실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청와대에 필요한 점, 뭐 법인세든 뭐 평창올림픽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기업인 입장에서도 또 솔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업 환경이나 시장 환경에 대해서 그런 말입니다. 네. 현대차가 사드 문제로 중국에서 매출이 줄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대부분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인들은 사드 배치를 철회해달라 뭐 그런 얘기입니까? 뭐 기업인들이 뭐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여건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을 거고요. 그럼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근데 네네. 오늘 보도를 보면 네, 한추 박수현 그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말을 주로 경청했고 그다음에 공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물어봤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얘기했는데 공감하지 않는 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좀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와대 그 대변인이 하는 얘기예요.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물어봤다요. 그리고 네. 무슨 얘기했냐면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다만, 공식적인 건 네. 법인세 얘기는 안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다만 자연스러운 네. 대화에서 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안보와 남북관계 얘기도 있었다라고까지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기업인들이 느낀 거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정평원님 제 말씀이 한번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건의를 했는데 정평원님이 제가 3가지 했는데 2가지만 물어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가지는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럼 저는 그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 정책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그거는요. 이게 이제 다 보고가 예, 되고 정명수 각 평론가. 이제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의 식구들도 수석들도 있고 장관들도 계셨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그 한 단어에 대한 해석이 너무 과장됐다고 저는 보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다음 수출 상황
내수 경제와 수출 뭐 이런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제일 주제 아니겠어요? 기업인들도 대기업 기업인도 관심이 있는 거고 대통령도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거고 이런 대목에서 저는 기업이 뭐 주로 상생 협력에 대한 뭐 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 비정규직 뭐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사실 이런 선물 보따리를 요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건 알아서 가져오신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수 경제하고 수출 문제죠. 이 문제를 돌파를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줬다. 이게 시작이다. 이 대목이 저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어필하면서 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평론가님 말씀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정평론가님을 저희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 모실 때 그 요즘에 한창 수박이라도 한 통 사들고 오시지 않겠어요?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사실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좋잖아요. 예, 딱 좋은 거. 네, 제가 좋은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물론 일자리도 좋고 상생도 좋지만 아마 평창 기금도 좀 갖고 와서 하겠다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평창 기금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대로 가면 현물로만 있으면 대회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평창 올림픽 잘못되면 이거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만약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협조였다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기업에 이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먼저 밝힐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기업이 도와야 공기업이 도와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공기업은 당연히 먼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재벌들한테 얘기를 그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최고문인 얘기인데 그거는 아니 근데 휴가를 지금 휴가를 평창으로 가신대요. 아니 그건 알펜시아. 그건 뭐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정치를 아니, 하는 그래서 거죠. 저는 부탁하는 거는 예, 부정청탁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럼요, 아니고 그럼요.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하고 1대1로 해서 얼마 좀 해줘. 이거는 안 되지만 안 되죠. 여럿이 모인 데서 좀 한 번 더 좀 고생을 해주십시오. 이런 그거야말로 진짜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공기업이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법상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한국전력 조직법에 의하면 네. 그 법에 의하면 목적의 사업에 이런 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제대회에 한번 지원했다가 대법원에서 판에서 졌어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위에서 한전한테 이제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전기료 1,000억이 드는데 그걸 네. 현물로 좀 해달라. 근데 벌써 1,500억이 들어갔거든요. 거기 뭐 내전 뭐 이 배전반 안으로 들어오고 뭐 송배전하고 이러는데 이제 1,000억을 더 달라 그러니까 지금 그거 검토하는데 자 이제 아니, 한전이란 거는 모르고 대통령이 공기업들은 좀 더 내라고 그렇게 근데 얘기하고 한전에 외국 주주나 소액 주주들이 그거 걸면은 배임 횡령이에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거 잘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데도 지금 작년에 50억 정도 냈는데 네. 강원랜드가 사실은 최대 수혜자거든요. 그 뭐 스키도 타고 거기 그때 많이 가까우고 그런데 500억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지금 요청이 가 있는데 네. 거기 현금 유동성이 862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골치가 아프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88 올림픽 때 진짜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토리노 동계올림픽도 피아트 사장이 전 세계 2번 돌면서 만들었는데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돕는 모습으로 가고 사실 지금 국고보조가 7% 뭐 7%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일단 국고에서 먼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셈법은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잘 치러야 됩니다. 왜? 피아트 사장 갑자기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따낼 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따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정부에서 그렇죠. 국세청까지 들이닥쳐가지고 둘이 파는 바람에 그거 무서워서 또 삼성이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원포인트 사면도 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아까 앵커처럼 말씀하고 네. 싶었던 게 뭐냐면 한초 의원. 그런 공기업한테 사실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게 했단 말이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 상황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르셨을 거예요. 목적 알고서는 외로 돈을 그렇게 쓸수 있는 문재인 거구나. 대통령 성격상 그 법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절대 안 하시죠. 그렇다면 이거 누군가가 대통령께 이런 말씀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참모들이 정말 이거는 정말 잘못 보필한 거죠. 제대로 보필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그리고 잠깐만요. 네네. 네.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업들한테도 사실 지금 뭐 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잘못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아니 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다 제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끝내고 말씀드리면 조원태 사장이 갑니다. 오늘은 원래 조양호 회장이 평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조양호 회장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취재한 발언은 막 열심히 좀 했는데 기업들이 협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아이러니에 빠져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같은 정명훈 문제는 이제 골치가 아픈데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정면 돌파하는 정부의 모습을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모자란다. 이 돈은 어차피 써야 된다. 어떻게 하든 국민 모금 해달라. 그러면서 국민 모금을 하면서 기업이 내면 저는 뭐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이게 돌아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국민도 모금에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저요? 그러면 갑자기 국민 모금 말씀하시니까 88 올림픽 때 노태우 전두환 시절에 올림픽 해야 된다고 성금 모으고 방송에서 막 호돌이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이걸 푸는 방법은 결국 국회가 해줘야죠. 국회가 법으로 평창올림픽 지원법이나 뭐 자금지원법 같은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평창올림픽에다가 성금을 내면 뭐 세액공제를 얼마 해준다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국회의원들은 자기네 후원금 내는 것만 세액공제 10만 원 하면 해주잖아요. 우리 법에다가 평창올림픽에 10만 원 국민들이 성금 내면 10만 원 세액공제 해주는 거 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한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추경 그거 넘어가는 것도 일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국회가 도와달라 그러면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참 잘 도와주겠습니다. 벌써 있어요. 동계올림픽 특위가 국회에 있어요. 그랬고요. 있어요. 공기업이 있으면 뭐합니까? 공기업이 지원하려는 건의서, 그다음에 건의서 3번이나 벌써 채택을 해서 하는데 국민한테 이거를 꼭 이렇게 우리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향후 5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3번의 올림픽이 있는데 한중일 삼국지가 벌어진 거예요. 18년도에 우리나라 하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도쿄 하계고요. 2022년도에 북경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한중일이 세게 붙은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통신 표준을 정하는 해거든요. 지금 우리 2018년도 KT가 그래서 5G를 실용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거를 뛰어넘는 게 20년이라고 그러고요. 다 보고 중국이 22년도에 그거 완전히 우리가 딱 한 단계 넘어서 한다고 지금 그렇게 공언들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잘 치러야 됩니다. 이게 걱정이 네? 중국이 이제 자기가 이제 G2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놀란 게 광저우 아시안 게임인데 개막식 폐막식을 올림픽 수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 아시안 게임을 해서 비교가 너무 됐거든요. 딱 그거예요. 예, 우리 고모님 얘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 치러야 됩니다. 잘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사 가야 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 아시안 게임 치르고 나서 인천이 빚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방세를 그렇게 많이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도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천 아시안 게임도 억지로 치러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이걸 잘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적인 동의를 좀 정치권이 국회든 청와대든 국민적 동의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우리 국민의 이게 화합의 차원에서 한 단계 좀 진짜 점프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로 지금 마이웨이를 하고 있잖아요. 다리를 건너고 불타는 다리, 그냥 다리를 태워버린 그 상황 아니에요. 스트롱맨 문재인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가가지고 초라하게 성적도 안 나오고 망한 대회 폐회식에 만약에 앉아있는 걸 상상을 하면 만약 국회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좀 뭐 자유한국당이 꼴보기 싫어도 가서 좀 뛰는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그는 홍트럼프 그 양반의 성향상 이렇게 도와달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홍트럼프 성향상 아마 그건 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그럼요. 네, 국가적인 행사고 그 동계올림픽은 사실 한 번 떨어지고 우리가 또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아마 자유한국당도 거절하지 못할 상황일 것 같아요. 홍트럼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왜 갑자기 홍트럼프가 도와줄 거라고 아니 그분의 성향상 이렇게
그 국가적인 적이라고 하는 명분이 만들어지면 그건 거절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뭐 다 마찬가지 똑같은 예, 심정일 거예요. 이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첫 번째 국제 이벤트입니다. 국제적인 행사고요. 뭐 우리가 옛날에는 뽑히기 전에는 개막식 하는 대통령하고 폐막식 하는 대통령이 그렇죠. 달라서 어떻게 네, 하느냐 얘기했지만 맞아요. 얘는 진짜로 이제 셋업이 잘 됐어요. 그러면 진짜 잘 치러내셔야 되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러니까 1930년 만에 1988년도 이후에 이제 최초로 다시 올림픽으로 한 단계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 경험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 밑자락을 깔았는가 생각했을 때 기업들이 먼저 선물 보따리를 갖고 가도 지금 뭐 환영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물 보따리.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니까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답답한 게 문재인 대통령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참 올림픽에서 하는데 기업들이 좀 국가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저렇게 행사를 한다면 기업들이 뭐 내일 다음 주에 갑자기 삼성이 우리 한 200억 낼게 뭐 한화가 200억 낼게 뭐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 야당이나 또 이런 데서는 야, 또 똑같이 너희 해서 뭐 목적인 거 아니야. 말은 안 했지만 도와주셨으면 한 거 아니냐고 또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사실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는 죄송하지만 국회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휴가철 들어간다고 휴가 간다고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 국회 빨리 서둘러서 국회에서라도 빨리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현재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성공할 수 있다. 온 국민이 협조를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많이 따면 그냥 성공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일부 스포츠 평론가들은 잘하면 세계 1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세계 1위는 제가 불가능하고요. 아니 정말이요. 공개에서 네? 세계 1위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이렇게 세 가지고 세계 1위가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하는 평론가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정명수 평론가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는 한번 우리가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한 번씩 나중에 그 평론가를 불러서 네.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들려드리죠. 네, 그러시죠. 자, 그리고 호프데이 얘기를 좀 하다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최영국 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제 어떻게 보면 두산 박정원 회장하고 네. 한화 김춘수 부회장하고 딱 부딪혔단 말입니다. 뭐 부딪힐 게 있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는 원전이고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아닙니까? 태양광 좀 잘 만들 수 있게 김춘수 회장은 입지에 대한 규제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한 거고 박정원 회장은 원전에 대해서 이거 해외 진출하는 건데. 아니 그래도요. 네. 지금 하여튼 그렇잖아요. 뭐 지금 공론화 과정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이제 뭐 긴급 사항들을 다 네. 얘기를 한 거 같고. 민원 서로 다른 민원을 네. 한 자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사실 풍력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태양광 풍력이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250m 안쪽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러니까 입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다로 나가는데 바다로 나가면 또 복잡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되고 하나는 뭐 어쨌든 간에 큐셀로에서 이제 세계 1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향후의 미래 먹거리로서의 지금 가는 방법이고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세계 1위 기술 갖고 있는 게 한국이 원전 건설인데 그 부분도 놓치기가 아깝고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원전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요새 굉장히 샤프해지셨어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칭찬이었습니다. 아시죠? 정말 뭐 이런 장마에 진짜 확 갑자기 햇빛이 난 것처럼 오늘 정말 따뜻합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공론화를 확 하면서 한쪽으로만 밀기 시작하면요. 네.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려고 그래요. 아니 네, 지금 맞습니다. 독일이 뭐 탈원전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이 전력이 부족할 때 전력을 옆에 나라에서 사올 수가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사기로 지금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전력의 72%는 어디서 나옵니까? 원전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싼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는 나라는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사실 경쟁력이죠. 뭐 경쟁력이 된 거냐? 아니 뭐 가정용 전기는 비싸고. 아니 전방 보세요. 전방. 지금 뭐 조모 회장님 지금 뭐 정청에서 빠지겠다고? 예. 예.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최저임금 올라가서 못 하겠지만
전기로 올라가면 자기네들은 사업 못 한다고 지금 접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런 제조업, 전기를 많이 쓰는 데는 30%까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경쟁력이 어디서 싼 전기에서 왔기 때문에 싼 전기에 우리 경쟁력은 그거를 경쟁력은 더 강화를 시켜줘야죠. 싼 전기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도 지금 상황대로 유지를 하고 그 상황으로 계속 기업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들만 잘 살고 중견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 구조라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바꿔보자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그럼 두 개는 그대로 놔두고 그 주장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여튼 두 개가 네. 적절하게 배합이 돼야 되고 이게 한쪽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 뭐 신재생 에너지의 이 대체성이라든가 이 실용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걸 지금 공론화해서 한쪽으로만 가시지 말고 국민 얘기 듣고 전문가 얘기 듣고 그런 공론화가 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론부터 내리시고 거기에 맞게끔 뭐를 해가는 거는 그건 반대죠. 저도 요번에 예, 정명수 평론가. 공론화 과정이 좀 기대가 돼요. 어떤 정말 우리 고모님 원전 얘기하는 얘기하시는 것처럼 거죠? 원전 얘기죠. 결론을 정치권이나 아니면 최고 지도자가 딱 내놓고 맞춰 나가시기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앞으로 전력 문제나 여러 가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게 맞느냐.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저는 요번에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진보 입장이지만 근데 대통령님의 논리 중에서 조금 하자가 있었던 게 이런 거예요. 원전 우리나라 기술이 좋은데 그럼 수출로 가자 이런 얘기인데 자국이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안 쓰는 걸 수출한다. 이건 조금 저는 정말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폐가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서 그거는 왜냐면 자기네들 치는 거를 우리한테 수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폐기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의 기술을 좀 더 높여서 수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명분을.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국가가 제3국가의 뭐 차관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섞어서 이제 이렇게 원전을 수출할 수가 있는데 국가가 주도하면. 근데 이제 그 말만 놓고 가면 좀 어폐가 있었어요, 이렇게. 수출로 가자는 거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고속철을 수출하고 싶은데 우리가 고속철을 하고 있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당연하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원전 문제를 갖고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금천수 하나 부회장님하고 이제 박정원 회장하고 이제 부딪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천수 부회장은 뭐라고 이제 이 워딩에 나왔냐면 보급 확대를 해서 입지 규제를 완화해 줄 것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화 의무화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아예 구체적으로 딱 짚었어요. 입지도 완화해주고 의무비도 상향해 달라고 하시고 그렇죠. 찍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LNG 하지 말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잘못된 건의사항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 길에서 250m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고의 위험 때문에 아마 250m로 집어넣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 풍력 발전 같은 게 이게 무너지면 너무 큰 사고가 나게 되니까 그래서 했을 텐데 이렇게 됐고 박정훈 이 회장은 우리 오리콕이 없어지면 우리 이제 해외로 나간다면 해외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우리 정평현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꼭 제가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제도 보니까 그 뭐 공론화위원회로 끝난다. 뭐 여기서 이제 배심원단 한 걸로 끝난다. 뭐 아니다. 정부에 관해서도 지금 시끄럽고 말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그 날짜를 정해놓고 공론화를 그걸 할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국가의 한 100년 정도의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 변화에 따라서 산업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원전으로 몇 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풍력으로 몇 프로 이런 거를 좀 잘 짜는 그런 공론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에너지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20% 신생 에너지라는 게 아직까지는 정말 구름잡기예요. 이게 맞아요. 예. LNG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죠. 이게 정말 이게 뜬구름 잡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호프데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얘기는 원전. 원전으로 갔습니다. 왜? 아니요, 평창을 돌아서 원전으로 갔다가 다시 호프데이로 와야지. 풍력으로 갔다가 이제 호프데이. 아니 오뚜기 얘기 좀 해요. 오뚜기 얘기 좀. 아니 근데 아까 네. 그 얘기 네? 전기값 얘기 나와서 저는 정말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한마디만요. 서민들은 누진세 때문에 정말 에어컨 뭐 1시간 틀까 1시간 반 틀까 바깥의 온도 계산하고 이런데 기업도 저는 전기 누진세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오뚜기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오뚜기 얘기. 오뚜기, 제가 완전 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뚜기라고 불리더라고요. 가뚜기고 오늘 저녁 식사는 혹시 오뚜기라면 아닙니까까지 그 유행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뚜기가 그 지금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뭐 거의 그냥 표면적으로 다 하셨거든요. 네. 그러나 또 오뚜기 자체도 지금 지배구조상 밑에 많은 자회사들 간의 그런 거래도 조금 더 투명하게 내부 해야 거래. 예, 그런 문제들 지금 뭐 다른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 회장이 진행했던 것들은 우리 기업들이 귀감을 삼아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단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진이 잘못한 거예요. 오뚜기가 지금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오뚜기가 지금 현재 그 좋은 기업이라서 불렀다고 하니까 경제계획연대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경제계획연대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 보면 그 오뚜기 라면, 오뚜기 물류서비스, 오뚜기 SF, 상미식품, RDS 이런 내부 거래 비중이 내부자 거래가 엄청 많아요. 아. 여기가 큰 기업은 아니어서 규제는 받지 않지만 적은 기업이지만 이렇게 내부자 거래를 하고 있다. 이거로 진정한 가뜩이가 되려면 일감 몰아주기 자체를 근절해야 된다고 이건 경제기획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경제기획연대가 누구죠? 재벌개혁하자고 김상조 위원장이 한대요. 예, 공정거래.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오뚜기 주식회사의 55%가 의결권 있는 주식이 현재 대주주 지분입니다. 아. 이게 지금 대주주나 아니면 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55%예요. 내부 거래에서 회장님이 많이 예, 갖고 55% 갖고 있어요. 이게 거기 보면 본인, 자녀, 동생, 조카, 계열사, 이사 세 분은 0.1% 갖고 있어요. 그리고 피델리티 펀드가 7.59%, 소액주주 25.75%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뚜기 라면은요, 제일 가장 큰 데는 오뚜기 라면은 그 함 회장님 그쪽이 35.63% 갖고 있고 오뚜기가 24.2%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너 갖고 있고 또 그 지주회사가 또 갖고 있는 게 합치면은 50%,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런 회사를 좋은 회사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거기다가요. 비정규직 얘기해서 1.16% 해서 굉장히 낮다 그랬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삼성전자 0.7%, 기아차 0.9%, 하이닉스 0.4%. 비정규직 비율이 그래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그게 이제 아픕니다. 그거는 이제 하청업체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오뚜기 라면은 40%의 주주를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업 정보 그 조회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외감 나오는 그 전자공시 시스템도 조회를 해봤는데 40%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런 투명성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 기업인들이 국민들한테 존경받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오뚜기가 당당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말 좋은 기업 하고 계시네 이 얘기를 들은 거네요. 그러니까 함 회장 그분이 계속 부끄럽다, 이 부담스럽다 계속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부끄럽다, 부담스럽다. 아 이거 그 누가 이거 앞서도 뭐 네. 엉뚱한 얘기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이게 청와대 참모들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에라 수준은 아니고 일부 조금 완벽하지 않은 건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정치는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예전에 뭐 창조한국당 하셨던 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유한 킴벌리가 그때 당시 유명했던 거는 3조 4교대 뭐 이런 그렇죠. 4조 3교대 뭐 이런 거로 그때 새로운 생산력과 고용 문제들을 만들었던 게 하나의 흐름이었고 지금 오뚜기 얘기는 이제 뭐 고용 문제에서 정말 직접 고용 문제나 고용 환경에 대해서 좀 한번 해달라는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인데 정수 평론가의 표정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제 방어하고 계시는데 아니 뭐 한쪽 우리 위원님 얘기도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근데 에라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잘못 선정했다는 생각이 아니, 뭐, 들어요. 물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기업 정보 전문가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을 정도는 하면 안 되거든요. 경제개혁연대가 그러니까 성명을 발표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경제기획연대가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청와대 입장에서도 안 뜨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회계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사에 이제 1분 30초 남았는데 무슨 회계 얘기를 회계 얘기를 오늘 거기까지는 또 가야지 이게 평창으로 돌아서 이게 끝나는 건데. 아니 오늘 아깝습니다. 우리 원래 주제가 뭐였어요? 난 까먹었어. 간담회죠. 근데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면 왜 제가 흥분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런 거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그 소기업들도 많고 중소기업들도 많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중요성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기업 규제를 할 때 1조 5천억 이상 뭐 5조 이상 이런 기업들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은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자기들끼리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아마 오뚜기 회장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나를 더 옥죄하려고 이렇게 하나?
오히려 이제 앞으로 못하게 아니, 하려는 그거는 그럴 수 오바- 있어요. 오바- 시대재벌이 아닌데 뭘 억제면 얼마나 억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기업인 간담회 호프데이가 마련이 됐죠, 청와대에서. 자, 정부와 재계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토론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